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금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건물 임대는 다른 데다 쓸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 예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된다라고 봐요. 그 수입을 일괄적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국세청에서 고시한 걸로 합니다. 현재 1.8%입니다. 여기에다 곱하기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 나누기 365, 윤년은 366으로 계산합니다. 이 과세 대상 기간의 일수는 일기 예정 시 1월부터 3월이고요. 법인 기준으로 1기 확정 시에 4월부터 6월 이렇게 되고, 2기 예정 시에는 7월부터 9월이 되고, 2기 확정 시에는 10월부터 12월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그 금액이 나오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걸 임대료로 보고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을 하고 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그런다면, 임대 놓은 게 있다라고 그런다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임대료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달 받는 임차료, 월세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한 전세금 보증금의 그 이자, 임대료로 본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이렇게 봅니다. 이 월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임대료라는 거 금방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잘 모르고 계시겠죠. 예. 이건 내가 받는 것이니까. 예. 이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임대료로 놓치기 쉬운데, 세법에서는 이걸 수입이 생긴 걸로 보고 임대료로 간주해요.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급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잖아. 이건 받으면서, 월세는 받으면서 발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전세금 보증금 한 번 받은 다음에 나중에 돌려주는 거니까, 예. 따라서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아요. 자, 시험을 위해서 중요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다 보면 그 월세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임대료하고 관리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식에는 그걸 넣어주시고, 이 부분과 관계되는 그 회계처리 보면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을 때 그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 발급하고 해당되는 거래를 입력합니다. 거래를 입력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이제 발행을 했으니까 그 직계표에다가 이것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라고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시험 보실 때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거나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하지 않아요. 다만 간주 임대료는 이 서식을 작성하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간주 임대료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이 부분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만약에 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싶다면 약정에다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했을 때 이 부가세가 세금인데, 원래 부가세는 공급을 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다가 이제 내는 거잖아요. 받아서 내는 건데 우리가 직접 냈으니까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실 때, 이 부가세 회계 처리하실 때 우리가 직접 부담한 세금이므로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식을 작성하고 나서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서식을 작성하고 신고서에 이 간주 임대료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기타, 과세 기타 자리가 있거든요. 기타의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 란에다 입력합니다. 이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 란이 무징빙 이런 거 입력하는 란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간주 임대료 내용을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요. 회계 처리할 때 예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의 종료일자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3월 31일 이렇게 6월 30일자로 해야 됩니다. 공급 시기를 종료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둘 다 할 수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 하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다 전표 입력을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자료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에 가서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 신고자를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일반 전표에다 넣었다 그러면은 신고서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2번에서 말한 대로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회계 처리는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자로 하므로 차변의 세금과 공과하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를 하실 때는 14번 건별로 하셔야 됩니다. 무징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지시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이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 하라고 그런다면 그 하라고 그럴 때 일반 전표에 매일 매출 전표 이렇게 지시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로 하라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다음 자료에 따라 2016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올 임대료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 9월 30일자로 일반 전표 메뉴 회계 처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 다음에 회계 처리인데 일반 전표 회계. 부가가치세는 당사가 부담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발급하였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단 이자율을 2.8%로 가정한다. 두 개만 하면 되네요. 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간주 임대 회계 처리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 보실 때 지시에 따라서만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하고 나서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신고서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이 두 개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2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2기 예정 날짜 7월부터 9월을 입력하고요. 코드란에서 F2를 눌러서 대륙유통, 갤럭시를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유통. 첫 번째, 그 동은요, 예, 법정동을 입력하는 거예요. 예,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동을 입력하는 거고, 예, 시험 보실 때 그 동이 안 나오면 통과입니다.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예. 우리 회사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슨 동에 있는지는 몰라요. 예. 자, 자료가 나온 것만 입력합니다. 예, 층을 넣어보겠습니다. 사무실 지상 20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층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지상으로 층을 넣으실 때는 1층이면 1, 2층이면 2, 3층이면 3 이렇게 넣으십시오. 예, 지하는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습니다. 지하 1층이다 그러면 B1, 지하 2층이다 그럼 B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 201호. 자, 면적 넣으시고 사무실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 임대기간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보증금란에 서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5천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월세란에 150을 넣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부 다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통해서 그 월세 받은 거, 보증금 받은 거 이런 거 다 확인하려고 자료를 다 넣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자율은 1.8%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시험 보실 때 제일 먼저 2절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2.5%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 1.8%거든요. 이게 지문에 따라서 푸시는 거예요. 여기 또 1.8%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자율 1.8%로 이렇게 먼저 변경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먼저 못했다면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간주임대로 나왔죠. 이 계산 어떻게 됐는지 잠깐 계산기에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여기다 곱하기 1.8 곱하기 올해가 366일인데 6년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 일수를 계산했더니 이게 92일이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해당되는 연도에 맞춰서요. 365, 366개월 자동으로 얘가 결정해 주는데 그건 일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366으로 돼 있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당되는 연도에 맞춰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간주임대료 부분이 계산이 됐습니다. 22만 6,229라고 돼 있어요. 밑에 하단은 전체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전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륙유통과 하나하고 일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갤럭시를 넣어보겠습니다. 코드에서 F2를 눌러서 갤럭시라고 치셔서 선택하시고요. 지상 101호라고 그랬으니까 1층이고 101호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에 30을 넣고 자, 음식점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임대기간을 넣으면 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해당되는 금액 간주임대료가 94,491원으로 나옵니다. 대륙유통과하고 갤럭시 거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 총 간주임대료를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31만 6,720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해당되는 서식 작성이 끝났습니다. 서식 작성하실 때 2절 버튼을 한번 눌러서 2절 확인하시고 틀리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회계관리 일반 전표 입력을 고르시고 누르시고 지금 현재 날짜가 2기 예정이니까 9월 30일에 해달라고 그랬죠? 9월 30일이 공급 시기죠.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과세 기간 종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공급 시기 날짜로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차변의 세금과 공가 처리가 되고요. 간주임대료는 그 해당되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봤죠? 31만 6,720원 나왔잖아요. 이게 31만 6,720원에 10%가 부가세예요. 31만 6,720원에 10%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10%가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31만 6,720원에 10% 하면 0자 빼면 되니까 31,672원이 되죠. 31,672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급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에 다음 자료에 따라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첫 번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반영하라고 되어 있네요. 올 임대료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여 회계 처리하며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가서 확인만 하고 저장만 누르고 나오면 돼요. 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자료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런데 두 번째 임차인 국대상사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의 조건으로 재계약하였다라고 돼서 재계약한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처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하실 때는요, 예, 저장하지 않고 안요를 해서 빠져나가십시오. 예. 시험 보실 때는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넣으시고, 첫 번째 차이 횟수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코드란에 F2를 누르고 차이라고 써서 차이 횟수를, 그 다음에 지상 1층이니까 1 쓰시고 102로 면적 넣으시고요. 미용실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임대기간 입력합니다. 보증금 넣고, 틀리지 않게만 천천히 넣으시면 되죠. 올 임대료 넣고 끝났어요. 자동 계산됐습니다. 두 번째 국대상사 주식회사를 넣겠습니다. 코드란 F2를 누르고, 자, 지하 1층이니까 지하 1층은 B1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호라고) 넣으시고요. 예. 자, 면적 넣어주시고 사무실이라고 치시고, 자, 임대기간을 넣는데 임대기간 넣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 갱신이 한번 됐거든요. 예, 재계약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한 거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의 보증금의 월세 2천에 50. 그러면 이 계약이 11월 31일까지 끝나니까 첫 번째 그 기간은 두 달치가 계산이 됐겠죠. 10월하고 11월 이렇게 10월하고 11월, 예. 둘 다치가 61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계약이 된 게 있잖아요. 예. 12월부터 또 시작되는 게 한 달치가 있겠죠. 예. 그 한 달치 재계약한 걸 넣어보겠습니다. 예, 재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갱신일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갱신일 날짜를 넣는 건데,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이면 엔터를 치면 돼요. 그래서 11월 30일자로 끝나고 그 다음 날 갱신이 됐으니까 이 계약 갱신일 두 번째 라인에 계약 갱신일 칸에서 엔터를 치면 12월 1일이 찍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날짜 2018년 11월 30일 이렇게 한 번만 더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넣어줍니다. 한 달이니까 31일이 됐죠. 그래서 차이에스 거하고 국대상사 거, 국대상사 거는 따로따로 계산된 겁니다. 두 개가. 예. 그리고 이자율은 몇 프로 한다고 그랬어요? 1.8%. 시험 보실 때 이자율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먼저 이자율 넣고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면 프로그램에 있는 그 이자율로 계산이 돼서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죠. 혹시 틀리면 이자율이. 예. 출제자가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자율로 한다 그러면 이걸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자율을 써주면 반드시 건드려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자율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예. 먼저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간주 임대료가 나왔고요. 이게 작성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을 할 건데, 좀 순서를 말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신고서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신고서에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자 입력하기 위해서 간주임대료의 금액을 봐주세요. 33만 1,966원으로 간주임대료가 나왔습니다. 회계관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날짜는 12월 31일 치시고 건별로 입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징빙이니까 14번 건별 간주임대로. 공급가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용수중이다 보니까 부가세 포함된 이용수중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거죠. 부가세가 있는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란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므로 해당되는 금액 있잖아요. 해당되는 금액 33만 1,966원 곱하기 부가세 10% 포함하기 위해서 1.1을 합니다. 그러면 36만 5,162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계산기 한번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33만 1,966 곱하기 1.1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잘라 버리고요. 소수점 얘를 잘라 버리시고 이 금액만 넣어주면 돼요. 365162 365,162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됐죠. 자, 이 금액이 이렇게 되게끔만 만들어도 됩니다. 합쳐서 못 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죠. 자, 공급처는 넣을 수가 없고요. 자, 분계는 3번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가세 일수금 대변은 맞는데 차변은 틀리죠? 이게 차변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지금 대변 두 개를 하나를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과 공가로 하라고 그랬고 같은 금액이야 되므로 33196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됐어요. 회계 처리된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작성하면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서 가서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시고 4번을 보면 됩니다. 4번 난에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됐죠? 저장만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저장만 누르고 시험 보실 때 이런 경우. 근데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다면 이걸 직접 타이핑 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하고 달리 이 부가세 신고서하고 연결된 게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만약에 하라고 그런다면 1번 문제처럼 그리고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그런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4번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실 때 저장하는 건데 학습을 할 때는 저장하지 마시고 끄시고요.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한 것도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십시오. 이게 다음에 학습할 때 이 자료가 신고서에 떠서 불편하기 때문에 전표 입력한 것도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리시고 다음 문제 풀도록 다음 거 풀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